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남자입니다. 이번에는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나는 돈을 못 모을까? 이 문제는 통장이 아니라 뇌를 진단해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재테크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주식 공부도 했는데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손이 멈춰버리는 그 느낌. 오늘 소개할 책, 일본 금융전문가 오에하라 치카코의 돈의 뇌과학은 바로 그 이유를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돈 문제의 뿌리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뇌 속에 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에 각인된 두려움과 무의식의 브레이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행동하지 못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2. 지식의 역설. 돈 공부를 할수록 불안해지는 이유. 어떤 주식이 좋은가요? 언제 사야 하나요? 우리는 이 질문을 반복하면서 정보를 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일본 금융청이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결론을 냅니다. 아무리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제공해주더라도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역설입니다.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음의 브레이크,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심리적 잠금장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투자 지식도 뇌에 걸린 이 브레이크를 풀지 못하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3. 새로운 패러다임. 숫자에서 심리로 파이낸셜 테라피.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파이낸셜 테라피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금융교육인 수익률, 차트 분석, 상품 지식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성적 시장을 전제로 한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파이낸셜 테라피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뇌의 기능, 심리 구조, 부정적 감정의 해소, 이 세 가지를 통해 재무 심리를 치료하고 자신에게 맞는 행동 원칙을 세우는 것. 금융 지식만으로는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무의식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4. 진단. 내 지갑을 갉아먹는 무의식의 브레이크.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시작이 망설여진다. 이 말이 공감된다면 당신의 뇌에는 세 가지 브레이크 중 하나가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 A. 트라우마 브레이크. 주변의 투자 실패, 과거의 경제적 위기가 떠올라 두렵다. 투자를 무서워하는 뇌, 즉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진단. B. 신념 브레이크. 나는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야. 투자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돈과 인연이 없다는 그릇된 신념입니다. 진단. C. 회피 브레이크. 자격증부터 따고 더 완벽한 정보를 찾고 더 좋은 기회가 온 다음에 하지. 이건 투사와 행동 회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5. 해부학적 진단. 뇌는 어떻게 돋는 공포로 각인하는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현상은 명확히 설명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트라우마 공명 루프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트라우마 피어 룹입니다. 1단계 충격적 경험, 부모님의 파산, 무리한 투자로 인한 가족의 위기 등입니다. 2단계 해마와 편도체의 결합,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를 연결하는 신경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강화됩니다. 3단계 무의식적 회피, 그 결과 현재의 뇌는 투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생존의 위협으로 착각해 극도의 공포를 생성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신중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뇌에 강력한 공포 회로를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의식적 노력만으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6. 행동경제학의 경고. 뇌를 속이는 4가지 인지 편향. 트라우마 외에도 우리 뇌에는 투자 판단을 왜곡하는 4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트랩 1. 군집 행동. SNS에서 추천받은 종목에 무작정 달려갑니다. 타인이 추천했으니 내 책임이 아니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트랩 2. 이기적 편향. 수익이 나면 내 실력, 손해를 보면 시장 탓. 뇌가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트랩 3. 손실 회피. 매수가 아래로 떨어져도 손실을 확정짓지 못합니다.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약 2배 강하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정설입니다.
트랩4 근시안적 행동, 장기 계획 없이 단기 매매, 테마주만 쫓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위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데이터가 증명하는 근자감의 위험성.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는 연령대별로 객관적 금융 지식 점수와 자기평가 자신감을 비교한 것입니다. 18에서 29세 청년층을 보면 자기평가 자신감이 92.5점인 반면 객관적 지식은 74점에 불과합니다. 무려 18.5점의 과대평가 격차입니다. 반면 60에서 70대는 자기평가가 오히려 객관적 지식보다 낮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겸손해지는 것이죠.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투자를 모르는 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뇌입니다. SNS에서 흘러다니는 정보를 과신하고 자신만의 확증 편향에 빠진 2030 청년층이 가장 치명적인 투자 실패를 경험합니다. 8. 발상의 전환 부정 편향을 가장 훌륭한 생존 무기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자는 역발상을 제안합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긍정 정보보다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부정 편향입니다. 보통은 이 편향에 휘둘려 투자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역이용하면 완벽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됩니다. 버려야 할 질문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고 가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까? 입니다. 뇌가 손실에 예민하다면 그 예민함을 수익 추구가 아닌 손실 방어에 활용하십시오. 이것이 뇌과학이 알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9뇌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3대 투자 리스크. 리스크를 제대로 알아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시장 리스크, 주가, 환율, 금리의 변동입니다. 핵심 팩트는 과거의 패턴과 차트로 미래 시세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둘째, 신용 리스크, 투자한 기업의 파산, 국가의 디폴트입니다. 2022년 러시아 국채 채무 불이행 사태처럼 원금과 이자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동성 리스크, 돈이 필요할 때 원하는 가격에 즉시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산이 묶이는 최악의 타이밍이 바로 이 리스크입니다. 100 안전한 투자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뇌가 명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합리적 판단이 시작됩니다. 10. 파이낸셜 테라피의 처방전 불안을 잠재우는 3대 철칙. 리스크를 알았다면 이제 뇌를 안정시키는 투자 철칙을 세울 차례입니다. 룰1 장기 적립 투자. 단기 시세 예측을 포기하십시오. 10년 이상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여 복리의 시간을 사십시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 불렀다는 복리. 그 힘은 시간을 통해서만 발현됩니다. 룰2 분산 투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성격이 다른 여러 금융상품을 조합해 신용 리스크의 파괴력을 최소화하십시오. 룰3 고위험 상품은 20만. 포트폴리오의 80는 안전자산으로 방어하십시오. 이것은 전문기관 투자자들도 활용하는 핵심, 위성 전략입니다. 그리고 황금 습관 하나 운용 성적은 1년에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잦은 확인은 뇌를 일희일비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립니다. 11. 글로벌 금융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이 파이낸셜 테라피의 방향은 이미 글로벌 금융 선진국들이 먼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스텝 1 일본. 기능적 지식. 2022년부터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금융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자산 형성, 대출, 생활 설계 등 기능적 지식 중심의 접근입니다. 아직 심리적 관점은 부족합니다. 스텝 2 미국. 행동경제학. 5세부터 18세까지 국가표준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13살에서 14살의 복리의 원리를 배우고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합니다. 스텝 3 영국. 정서지능. 3살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영국은 세계 6위의 금융 이해력 국가입니다. 돈과 감정의 관계를 다루는 심리적 관점의 완성형입니다. 한국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스텝 1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12.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향점. 영국의 정서지능 금융교육. 영국의 금융교육 커리큘럼은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3살에서 5살.
돈과 감정의 발견. 돈은 자신의 감정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 타인은 돈에 대해 나와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즉 공감 능력을 가르칩니다. 9살에서 11살, 리스크와 심리적 파장. 사기나 범죄가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감정적 영향을 이해합니다. 11살에서 14살 스트레스와 건강. 잘못된 경제적 결정, 빚 등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져 인간관계와 행복을 파괴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금융선진국은 단순히 수익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을 다루는 정서 지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금융교육입니다. 수익을 따지기 전에 먼저 돈과 나의 감정적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13. 부자가 되고 싶다면 통장이 아니라 뇌를 들여다봐라.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지식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과거의 상처와 인지 편향으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3단계입니다. 첫째, 자신의 무의식을 상냥하게 진단하십시오. 나는 왜 행동을 못하는가? 자책이 아니라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둘째, 부정 편향을 리스크 관리로 전환하십시오. 뇌의 두려움을 억누르는 대신 손실 방어 시스템을 세우는 데 활용하십시오. 셋째, 뇌가 안심할 수 있는 자동화된 투자 철칙을 세우십시오. 장기 적립, 분산 투자, 20캡 규칙. 이것은 뇌의 감정을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저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공부와 자산 운용만으로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금융 지식과 뇌과학, 심리학이 융합된 파이낸셜 테라피가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